안녕하세요. 향이와의 산책, 향입니다. 엄마가 사라졌다. 2화. 동필이 세미나로 대학을 열흘이나 비운다는 것을 안 순보가 그 사이에 업체를 불러 연못 수리를 시작했다. 이건 깨어서 밑바닥부터 고쳐야겠는데요. 그럼 고치고 감쪽같이 해주실 거죠? 당연히 그렇죠. 걱정 마세요. 순보는 수리를 맡기고 한켠에서 책을 보고 있었다. 작업을 시작하고 1시간 반이 흘렀을 때 안에서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왜 그러세요, 아저씨? 순보는 후다닥 작업하는 곳으로 뛰어갔다. 저기 뭐요? 순보도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시체가 연못바닥에서 발견된 것이다. 경찰이 오고 수사가 시작되었다. 순보는 그 충격에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다. 우선 시체의 신원 파악에 들어갔다. 시체 훼손이 적어서 지문으로 금방 신원이 나올 수 있었다. 이름은 김순자. 수사 용의자로 동필과 광현이 제일 먼저 용의선상에 떠올렸다. 순자가 사라진 지 7개월 동안 실종 신고도 가출 신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필의 연구실에서 발견되었다는 것, 그것도 연못 밑바닥에서 나왔으니 충분히 오해의 여지를 준 탓이랄까. 수사를 통해 동필이 더더욱 의심을 받을 일이 생겼다. 동필의 방에서 발견된 순자의 일기 때문이었다. 살해 이유가 생겼다고 보았다. 그런데 일기를 읽어나가던 수사관들은 일기 속에 등장한 인물들도 수사상에 올려 용의자가 더욱 늘어났다. 광현은 생각에 순자만 없었다면 자신의 노후를 다시금 핑크빛으로 물들일 수 있을 텐데 생각하니 망할 놈의 옆에 내가 미웠다. 죽어 없어졌으면 했다. 이 나이에 이혼은 치욕스럽고 이제껏 참아온 자신이 바보 같아 싫다는 생각을 했다. 요즘 구내식당 영양사 미영과 썸을 타고 있는데 순자처럼 불륜을 저지르고 싶지는 않은 광현이 취기가 오르자 화가 더욱 치밀어 올랐다. 동필은 텅 빈 집이 익숙한 듯 소파에 앉아 신문을 뒤척이다 방으로 들어왔다. 문득 엄마에게 맡긴 설계 도면을 보려고 안방으로 들어섰다. 화장대 서랍을 뒤척였지만 도면이 없자 농한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두껍고 낡은 노트 여러 권을 발견했다. 무심히 3분의 2가량을 넘겨 읽어 내려갔다. 병준 씨가 변한 것 같다. 전화도 피하고 집에 찾아가도 없다. 초조하고 불안하다. 세상이 믿고 살기 싫다. 동필은 다시 몇 장 뒤를 넘겨 읽어 내려갔다. 병준 씨가 이사를 가고 그 집에는 다른 사내가 살고 있었다. 차 한 잔 마시면 병준 씨 이사간 곳을 알려준다기에 들어갔다가 겁탈을 당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짜릿하고 좋았다. 모든 슬픔이 잊혀졌다. 동필은 피가 거꾸로 쏟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부끄러움과 치욕스러움이 솟구쳤다. 그 다음 장을 넘겼다. 그 남자의 이름은 세권이라고 했다. 다소 거칠고 저돌적으로 나를 탐닉하는 그에게 매력이 느껴졌다. 우리는 오늘부터 1일인 것이다. 동필은 더 이상 순자의 일기를 읽기가 두려웠다. 하지만 호기심은 다음 장을 읽게 했고 또 다음 장, 또 다음 장을 읽게 했다. 그러다 아빠 광현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었다. 세권 씨와 모텔에서 나오다 동필 아빠와 마주쳤다. 처음 긁는 일이라 등골이 오싹하고 마른 침이 삼켜졌다. 그런데 그이는 나를 못 봤는지 그냥 지나쳐갔다.
세원 씨와 그의 이야기를 하며 통쾌하게 웃었다. 여기까지 읽은 동필은 온몸이 떨리고 숨이 쉬어지지를 않았다. 두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얼마를 컥컥거리다가 숨을 몰아쉬고는 두 주먹으로 화장대를 내리치고 흐느껴 울었다. 아빠가 가엾고 불쌍했고 아빠가 안쓰러울수록 엄마가 더 미웠다. 자신의 엄마라는 게 치욕스러웠다. 일기장 속의 인물들 하나하나에 소재 파악에 들어갔다. 우선 병준의 소재를 알게 된 인자 형사와 미숙 형사는 그를 찾아 나섰다. 여자 형사들은 미모가 출중했다. 키가 크고 야무진 몸매에 무술까지 겸비했기에 무서울 게 없었지만 살인 용의자를 잡으러 가는 길이니만큼 너무도 긴장되었다. 특히 인자 형사는 형사마드로 옮겨온 후 첫 임무라 더더욱 긴장한 모습이었다. 미숙은 그런 인자의 어깨를 툭 치며 격려해 주었다. 용의자이지 살인자는 아니야. 긴장하지 마. 네, 알고 있는데 긴장이 되네요. 두려워서가 아니라 왜 있잖아요. 첫 임무라. 이해하지. 나도 그때는 그랬지. 용의자의 오피스텔에 초인종을 누르자 용모가 수려하고 우수에 찬 눈빛의 소유자가 문을 열었다. 병준 씨 계십니까? 제가 병준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동부서에서 나온 미숙 형사입니다. 순자 씨 아시죠? 네, 예전에 잠깐 알았던 사람입니다. 서에 잠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순자 씨 일로 조사할 일이 있습니다. 예? 예전 일입니다. 지금은 소식도 모르고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고요. 두 형사는 병준의 말에 더더욱 의심이 갔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예, 모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제 독자 여러분이 추리를 함께 할 시간입니다. 순자의 남편 광현. 순자의 오랜 외도로 극에 달한 분노로 살해를 했을까요? 순자의 아들 동필. 엄마의 숨겨진 사실을 알고 수치심과 배신감, 모멸감에 살해를 한 걸까요? 순자의 내연남 1. 병준. 만남에 수치를 느끼고 순자를 피해왔지만 스토커처럼 집착해서 살해를 했을까요? 순자의 내연남 2. 성호. 순자와 좋은 감정으로 만나오다가 다른 남자 세권을 좋아하는 순자의 배신으로 인해 살해를 했을까요? 순자의 내연남 3. 세권. 섹스만을 즐기고 세권의 몸만을 탐닉하는 순자가 다른 남자 성호가 있다는 것에 배신감을 느껴 살해를 했을까요? 과연 이들 중에 살인자가 있을까요? 아님 다른 제3의 인물일까요? 독자님의 추리를 기대하겠습니다. 병준을 서해 연행해 신문이 시작되었다. 용의선상에 오른 5사람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A팀 미숙 형사와 인자 형사는 현장으로 투입이 되었고 B팀 영희 형사와 주영 형사는 용의자들의 알리바이를 쫓아 수사를 시작했다. 현장에 도착한 미숙과 인자는 과학수사팀과 만났다. 뭐 나온 거라도 있어요? 혈흔이라든가. 흔적이 없습니다. 미숙은 난감한 표정을 짓다가 CCTV를 발견하고는 눈이 빛났다. 순보를 찾은 미숙은 연구실 CCTV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그건 교수님 책상에서 볼 수 있고 교수님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순보의 그 말에 인자는 눈빛을 반짝이며 미숙을 바라보면서 선배님, 교수가 오늘 입국한다는데 제가 공항으로 가서 서로 연행해서 가겠습니다. 인자는 동필을 범인으로 지목한 듯이 말했다. 인자 형사의 말을 듣던 순보는 온몸이 떨렸다.
순보 씨, 잠시 시간 있나요? 물어볼 게 있는데. 미숙의 질문에 순보는 더욱 울상이 되었다.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순보가 대답을 했다. 네, 말씀하세요. 작은 연못은 왜 부쉈나요? 교수님이 지시였나요? 연못이 고장 났는데 교수님은 고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냥 물을 퍼내고 청소하라고 했는데 분수까지 고장이 나서 고쳐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이 세미나를 가셔서 제가 업자를 불렀어요. 교수님은 왜 고장난 연못을 못 고치게 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미숙은 무슨 생각을 하듯이 연못 쪽을 보다가 창밖에 숨어서 지켜보는 여학생과 눈이 마주치자 여학생은 도망을 쳤다. 미숙은 전력으로 달려가 여학생의 길을 가로막았다. 왜 숨어서 보다가 도망을 가는 거지? 저는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는 거지? 주인은 고개를 더욱 숙이고 눈물까지 흘렸다. 아니, 내가 뭐라 했다고 눈물까지 흘려, 학생? 학생 이름이 뭐지? 저는 주희예요. 주희? 이름이 이쁘군. 고개 좀 들어볼래? 주희는 바들바들 떨면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얼굴도 이쁜데 다크서클이 엄청 심하군. 심리적으로 불안한가? 입술을 연신 깨물고 혀로 자꾸만 입술을 적시는 것을 보니 초조한 것 같기도 하고. 미숙은 주희를 부드러운 눈빛으로 찬찬히 보면서 속으로 파악을 했다. 이건 언니 전화번호야. 주희가 할 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해. 네. 역시 주희는 개미 목소리만큼 소리로 대답을 했다. 미숙은 주희의 등을 쓰다듬어 주고는 동필의 연구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순자의 일기를 전담해서 읽던 수사관은 책상을 힘껏 내리치며 자신도 모르게 욕을 했다. 주변의 수사관들도 순자의 일기를 대충 아는 터라 왜 그러는지 알겠다는 듯이 안타깝게 쳐다봤다. 인자는 공항에서 동필이를 연행했다. 무슨 일이시죠? 교수님, 연구실에서 시체가 나왔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시체요? 네, 일단 서에 가셨다가 병원으로 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동필은 놀라고 기이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며 함께 경찰서에 도착을 했다. 경찰서에 도착을 하니 아버지 광연이 있었다. 향이와의 산책 향입니다. 엄마가 사라졌다. 2화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꽃길만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